예, 만약에 지금 아파트를 팔아서 그것을 금으로 바꿔서 금을 산다면은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이거 반대 얘기를 제가 2011년경에 했다고 말씀드렸죠. 이 당시에 사람들이 각종 위기설에 빠졌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걸 떠나서 이제 금이 계속 올랐기 때문에, 개인들이 들어간 건 이쯤이었을 거고, 그리고 금 카페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금에 올인한 사람도 꽤 많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아고라에 이 시점에서 2011년, 12년도인데요. 금은 상승하기만 하고 아파트는 떨어질 것인가? 왜냐면 아파트는 그 당시 2008년부터 12년도까지 조정을 받은 상태였고요. 반면에 금은 올랐었기 때문인데, 그래서 개인들의 투자 행태가 대부분 이랬던 것 같습니다. 꼭 물론 여기서부터 들어와서 이득을 보신 개인들도 일부 있지만은 대다수의 개인들은 꼭 마지막에 들어와 가지고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심지어 최근에조차도 거의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도 좀 조심하라는 얘기를 드렸죠. 최근에 작년이었나요? 올해였나요? 하여튼 제가 골드만삭스가 자꾸 금모 3,000불 간다 그랬던가, 그래가지고 제가 오히려 조정 가능성을 말씀드린 바 있는데, 제가 오늘 드릴 얘기는 그거보다, 만약에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아파트는 뭐 굉장히 올랐고, 금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2011년 기준으로 봤을 때 물론 고점 부근의 거랑 비교하는 거긴 하지만은, 그죠? 지난 거의 10년 동안 오르지 못하고 비슷한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다. 얼마 전까지는 2, 3년 전에는 또 더 쌌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근데 사실은 제가 이 당시에 금을 과열권으로 본 이유는, 왜냐면은 2000년도 미국의 통합 팽창 정책이 시작된 이후부터 금은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오를 만한 이유가 있었는데, 과연 2000년보다 2010년 단 10년 동안 금이 이 부분이 한 3, 400불 근처거든요. 300불에서 한 350불에서 거의 이 당시 얼마였죠? 1800불 정도까지였나요? 그전 1800불 정도까지 거의 한 350불이라고 치면 한 5배 정도 오른 거 아닙니까? 그 정도로 10년간 돈을 많이 찍어냈는가? 거기에 대한 거거든요. 근데 확실하게 이게 금도 그 당시 오버페이스를 한 거죠. 아무리 돈을 많이 찍어냈다고 해도 이 상승이 5배, 6배가 작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기간 조정을 거친 겁니다. 한 1000불 때까지 떨어졌었고요. 1100불 한번 깨졌던 걸로 기억하고, 저는 사실은 900불 때 한번 찍을 줄 알았는데 그 정도까지는 안 갔고, 그래서 이게 참 어렵습니다. 왜냐면 얼마의 돈이 찍혀 나왔는지, 아니면은 금이 오버페이스 한 거죠. 왜냐면은 인플레를 감안할 때 기울기가 요 정도가 적당한 건지, 그죠? 요 정도가 적당하다면은요, 이 정도가 적당하다고 해도, 이 정도 기록 적당하다고 하면은 이후에 여기를 이렇게 하고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패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도 과거에 보면은 한번 폭등하고 난 다음에 긴 기간에 거쳐서, 근데 크게는 잘 안 떨어지는 것 같아요. 한번 오르고 나면은.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아주 오랜 기간 조정을 거쳐서 마지막 폭등하기에는 한번 좀 확 누르고. 그래서 사실은 지금 로저스가 이때도 그 얘기를 많이 했어요. 한번 크게 누른 다음에, 상승하다가 크게 누른 다음에 했는데, 그 후에 눌렸죠. 짐 로저스 말대로. 그리고 짐 로저스는 더 누를 거라고 얘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근데 그 정도까지 누르지 않았고, 저도 좀 더 눌린다고 봤었고요. 근데 그렇게까지 가지 않았고. 근데 만약에 이런 패턴으로 가게 된다면은, 그죠? 이렇게 하다가, 굳이 한번 이렇게 하다가, 뭐, 한번 쫙 누른 다음에, 그 다음 대세 상승한 이런 패턴도 하나의 시나리오로 생각을 할 수 있다. 왜냐하면은 설사 찍혀 나온 돈에 비해서 지금 금이 2,000불을 넘고 있어야 되는지, 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기울기가 이렇게 돈 찍혀 나온 기울기가 이게 맞다. 그러면은 더 올라야죠. 그죠? 이걸 타고 더 올라야 되는데, 얼마가 찍혀 나온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죠? FED가 하는 일을 저희가 어떻게 다 알겠느냐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금을 조금 떨어지면은,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 떨어지면은 모아 가자,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이고,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더 갈 수도 있죠. 이거 왜냐하면 또 무조건 여기에 모델에만 적응하기에는, 여기도 이게 20년이거든요. 1980년도부터 2000년까지 20년. 이것도 어쨌든 간에 이것도 20년이 지났습니다. 그죠? 기간 조정 기간은 같다. 그죠? 그래서 금에 대해서 너무 저평가라고 하기도 사실은 그렇고, 예, 그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찍혀 나온 돈이 워낙에 많은데 거기에 비해서 그렇다고 고평가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표현했었죠? 그냥 찍혀 나온 돈에 비해서는 한 이 정도가 적정 평가가 아닐까라는 얘기를 제가 했던 적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여전히 금을 지금 여러분이 금에 대해서 여러분이 사려고 하는 금액이 있다면, 예를 들어 1억이라고 칩시다. 돈이 많으셔가지고 한 1억 정도로 내가 금을 투자하고 싶은데, 그렇다면은 3천이나 5천 정도 하고 나머지는 좀 저가를 기다릴 줄 아는, 그죠? 심지어 짐 로저스 그 상품 투자의 규제인 짐 로저스조차 조금 모아간다는 식으로 앞으로도 더 매입할 계획 있고 그렇게 얘기하는 마당에 우리가 뭐라고 한 번에 질러서 저점을 맞추겠습니까? 물론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당장 더 치고 올라갈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지만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아파트를 살아서 금을 산다고 하면 10년 후에는, 10년, 20년 후에는 당연히 아파트보다는 금이 덜 떨어지든 아니면 더 많이 오르든 간에 당연히 금이 더 낫다고 생각은 하지만은, 그래도 금도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자. 근데 이 얘기는 제가 예전에도 몇 번씩 가끔씩 드렸던 얘기고, 그죠? 그리고 저는 사실 금이 조금 더 조정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좀 사모으고 싶어요. 더 좀 저가에. 제가 사실은 이 신호를 말씀을 드렸어야 돼. 이 하락이 벗어난 시점, 그죠? 딱 그러자마자 오르잖아요. 여기 시점인데 제가 이 지점을 말씀을 안 드렸다기보다는 백금 위주로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백금이 못 올랐죠. 그게 백금이 왜 그랬냐면은 경유차가 퇴출되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사실 전 지금도 사실 보세요. 백금 차트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백금이 아마 이쪽 2012년도 장기 차트인데 백금 가격이 이렇습니다. 옛날에는 사실은 금보다도 비쌌어요. 그죠? 이 당시에 금보다도 비쌌잖아요. 이때가 2,000불 막 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 경유차 그렇게 나가게 된 다음에 900불대에 유지 중에 있습니다. 물론 제가 팔라듐 하방과 백금 상방, 그러니까 요즘 팔라듐이 많이 떨어져서 계속 오래 장투하신 분들은 이제 팔라듐 하방을 계속 모아라고 말씀드려서 거기서 좀 이득이 나실 텐데, 근데 팔라듐도 이제 모아가기 시작한 다음에 또 솔직히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오히려 참 이 금속도 수급의 영향을 중간에 많이 받더라. 근데 저는 사실은 백금이 좀 관심이 많이 갑니다. 백금 정말 싸고 요즘에. 그래서 금속을 투자하신다면은 저는 조금 더 금만 하거나, 은은 조금 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저는 은도 싸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게, 은이 사실은 2000년도에 얼마였냐면은 막 5불인가 그랬어요. 이게 사실은 지난 고점 대비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여기서 사실은 금보다 더 올랐거든요. 여기서가 이게 10배잖아요. 10배, 그죠? 아까 금은 5, 6배. 그러니까 이게 조금 이거 위를 날려버려. 제가 볼 때는 은은 위를 날려버려야 돼요. 물론 그래서 은도 이 정도로 상승하는 게 맞아서 지금 이렇게 가는 건지 모르는데, 이렇다면은 은도 사실은 조금 더 떨어졌다가 가도 크게 상관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예. 물론 은이 이제 산업적으로 쓸모가 많아지면서 금보다 더 상승 탄력을 받는 건 맞긴 한데, 근데 이런 구간 사실은 이거 선물놀이죠, 그죠? 이런 급등 구간은 선물놀이긴 하다. 왜냐하면 바로바로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고점 대비 많이 떨어졌다고 은을 너무 올인하진 마시고, 제가 볼 때는 금과 은을 일부는 가지고, 그리고 저는 백금도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백금. 금선물 거래소에도 다 있습니다. 금은 백금 다 있고요. 한국 금거래소에도 있고, 선물시장에도 있긴 하죠. 선물시장은 늘 말씀드린 콘덴고에 대해 관리가 가능한 분만 투자하는 거지, 콘덴고 잘 모르시고 투자할 분은 좀 어려운 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팔아서 금을 사야만 한다고 하더라도 조금은 한 번에 다 사는 게 아니고 30% 사고 나중에 떨어져서 사든지, 아니면은 50% 사고 나중에 한 50%를 좀 떨어졌을 때 사든지, 그런 식으로 좀 적당히 조절하고, 또 너무 금에만 올인하거나 은에만 올인하거나 그런 것보다는 조금 균형 잡힌 투자가 저는 필요하다고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도 여러분 저평가된 거 있으면 계속 금융위기가 온다고 해서 투자할 게 있죠. 주식도 전량 매도하고 그런 것보다는 일부 현금을 두더라도 한 20, 30% 정도는, 정말 안 좋다고 해서 70% 현금을 가지더라도 20, 30% 정도는 하락 당하면 나중에 70% 현금으로 더 쌀 때 사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조금 투자를 하시면 좋겠다. 이 말이 조정이권 온다는 의미가 아니고, 더 오를 수도 있지만은 그것은 약간 일부만 가지고도 이득을 보면 되잖아요. 내가 30% 투자해도 올라오면 그걸로 이득을 가져가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전반적인 장기 차트를 잘 비교하고 투자하는 습관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찍혀 나온 돈이 더 많아서
지금도 저평가할 수는 있겠지만요.